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풍산단, 율촌 1산단, 동호안 국가산단이 포함된 광양만권의 부지가 2차 전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관련 산업 활성화는 물론 광양만권 전체 산업 구조를 저탄소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광양만권 세 군데 산단에 걸쳐 있는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는 총 47만 평. 지자체별로는 광양시가 40만 평, 순천시 6만 4천 평, 여수시 6천 평이 포함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된 기회발전 특구는 규제개혁과 세제, 금융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기회발전 특구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가 좀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특히 이제 상속세가 감면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걸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감면이 가능한 것은 이번 기회발전 특구가 특정 산단이 아닌 개별 기업의 부지를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2차 전지 특구에 입주 신청을 한 기업은 포스코그룹 계열사 등 모두 7곳, 총 투자 금액은 3조 9,542억 원입니다. 일시적인 배터리 분야 침체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은 적지 않습니다.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5만 3천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건설을 포함해 시장 상황에 맞춰 추가 증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향후 기업 활동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특구 지정이 2차 전지 소재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당장 내년에 있을 특구 확대 지정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지자체들은 이번 광양 2차 전지와 함께 여수 수소산업, 순천 문화 콘텐츠 특구 지정이 지역의 산업 구조 개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은 사실 이제 철강하고 석유학 중심의 탄소 배출 업종이 집중되는 제조업 공업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첨단 신소재 관련된 산업 유치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탄소 산업이 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양만권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최적 후보지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라남도 감사를 통한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 결과 덕월과 해룡남과 뒷골이 1순위, 연양들 지역이 2순위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순천시의 행정행위는 근거가 사라졌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오타가 있었고 경관 평가 등의 일부 오류가 있었지만 최종 결과가 달라지진 않는다며 시민연대가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늘 사후활용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세계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총 20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단계별 종합개발계획과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활용 계획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한 사전 기초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사후활용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도의원들도 국회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설립해서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정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광역 기초의원들도
다음 달부터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연간 모금 한도액은 광역의원 5천만 원, 기초의원은 3천만 원, 후원인은 광역의원에게 최대 200만 원, 기초의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원들은 후원금을 활용해 정책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더욱 활발하게 개최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정 활동을 홍보하거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가 있죠. 서류 준비는 모두 마무리가 되어서 7월 1일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거란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후원회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고용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무적으로 회계 책임자를 둬야 하는데 실제 의정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일각에서는 모금 한도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를 줘버리면 사실은 후원회는 역할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후원회 비용이 좀 더 넓어지면 정말 그 정책의 질을 좀 높이고 후원회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후원제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회계 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일단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아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같은 당 소속일 때 중앙과 지방의 연결이 원활하고 효율적이라며 오늘 복당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시장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방의회와도 모범적인 협치 모델을 만들어 지역의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며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 분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2년 전 시장 당선과 함께 복당을 희망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복당 의지가 있었지만 당내 역학관계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일제강점기 여수에서 활동했던 고 박채영 선생의 항일 독립운동 업적을 인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제81차 위원회에서 박 선생의 항일 독립운동 활동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고 박채영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 8월 여수 지역 독서회에 가입한 이후 비밀 결사단체를 조직하는 등 다양한 항일, 노동운동을 주도했고 여순 사건 당시 희생됐다가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불거진 아파트 월세 세입자들의 월세 사기 피해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를 했더니 시행사의 불법 분양 사실과 함께 전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아파트의 월세 세입자 70여 세대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시행사가 아파트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한 계좌도 집집마다 달랐습니다. 입금처는 크게 신탁사와 시행사로 나뉘었는데 중간에 시행사에서 신탁사로 계좌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신탁사에 입금한 세대는 차고 송금을 명목으로 신탁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재정이 악화된 시행사에 입금한 경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선생님 보증 그냥 회사 그냥 경비 다 써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행사 재정난으로 인한 피해는 전세 세입자까지 확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행사 소유의 전세 12세대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한 세대에 불과합니다. 시행사 측이 보증보험에 대신 가입해주겠다며 계약서까지 가져갔는데 나중에 보니 가입이 안 돼 있었다는 게 세입자들의 주장입니다. 시행사가 부도나면 보증금 1억 원을 그대로 떼일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해주겠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근데 전세권 설정도 안 돼 있고 그 보증보험도 가입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취재 결과 불법 분양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사업체에 공사비 대신 집을 대물로 준 건데 이 아파트는 분양 승인이 3차례나 반려된 상태입니다. 불법으로 분양한 건이 또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발 조치했고요.
시행사 관계자는 월세를 내지 말고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고 돌려받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또 전세 세입자는 1순위권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할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1순위권자인데. 이런 논란 속에도 중고거래 앱에서는 해당 아파트 광고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떠넘기려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우렁이 개체수가 크게 증가해 농가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우렁이 퇴치 살충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요. 친환경 농업을 위해 도입한 우렁이가 또 다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서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인증벼 재배 면적만 3,000헥타르가 넘는 전남 최대 우렁이 농법 쌀 생산지 신안. 20년째 우렁이를 키우는 부부는 해마다 15톤가량의 우렁이를 일대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값 상승 부담에 기상이변에 따른 우렁이 월동 피해 소식까지 겹쳐 요즘 한숨이 깊습니다. 농촌 생활이 일손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단합니다. 우렁이 농법이. 그걸 제초 역할을 100% 다 해주면 좋겠는데 높낮이가 안 맞다 보니까 피해 사례도 발생을 하고. 우렁이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별 작업. 크기에 따라 농가 보급용과 식용으로 구분됩니다. 농가 보급용 우렁이는 이처럼 기구 밑으로 빠진 12mm 미만의 새끼 우렁인데요. 피해를 주는 월동한 우렁이는 이처럼 크기도 식욕도 왕성한 성체입니다. 실제 피해 농가에서 모를 뜯어먹는 어린이 주먹만한 왕우렁이들과 비교해보니 확연히 다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농업사에서 우렁이 퇴치약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됐습니다.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제 대신 뿌려놓은 왕우렁이를 없애기 위해 또 다른 농약까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겨우 몇 박스면 됐는데 올해는 거의 한 40-50박스 나갔으니까 많이 나갔잖아요. 우렁이 농법을 쓰는 논이 아닌데도 우렁이 피해를 입은 일반 농가들이 주된 고객. 친환경논 주변 일반 논이 같은 수로를 사용하다 보니 우렁이가 이동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친환경 농가와 일반 논 농가 사이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방제된다고 갖다 허락해서 먹은 뒤만 2번 갖다 했거든요. 근데 죽었는가 말았는가 맛있죠. 악성 외래종으로 분류되는 남미산 왕우렁이가 인근 하천과 호수까지 확산될 경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제는 현재 친환경 농가들이 왕우렁이 농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짤개를 이렇게 논에 뿌리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잡초도 거의 한 30% 이상 효과를 못 내요. 오리 농법은 그 도피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안 되고 그것도 효과가 한 60%. 현재까지 전라남도에 집계된 우렁이 피해는 6개 군에서 1,500헥타르가량. 하지만 영암, 신안 등을 중심으로 신고하지 않고 농약 등으로 자체 해결하고 있는 농가도 많아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가 오는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현 시청사에서 동측으로 확장해 연면적 4만 7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진행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공사는 내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흙막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텁하기 공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복합문화공간 원도심 문화스테이션과 중앙공원, 시민광장 등도 잇따라 조성해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했던 귀농, 귀촌, 귀여인들의 수가 다시 줄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 정착해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31만 7천 가구로 그 전해와 비교하면 4.4%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 연기 캠프 참가자를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남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영상 제작과 연기 등 5개 반이 운영됩니다.
여수시 체육회와 통영시 체육회가 지난 23일 영호남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13개의 종목의 양지역의 체육인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대체로 맑았는데요. 오늘 본 맑은 하늘은 당분간 보기 힘들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오늘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최소 일주일 이상 길게 이어질 전망인데요. 우선 내일과 모레 오전까지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19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에 그치며 종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20도, 순천, 광양, 고흥 19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24도, 순천, 광양 2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12시 55분, 간조 시각은 오후 6시 49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안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오늘 오후 12시쯤 내려준 낚시객이 보이지 않는다는 낚시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인근 해상을 수색한 끝에 바다에 표류 중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낚시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이탈한 30대 중국인과 이를 알선한 일당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여수 입항 어선에 밀입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하선 중인 해당 중국인을 추적한 끝에 숙소에서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이 중국인을 상대로 제주도 도외 이탈 경위를 수사하면서 무단 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 이주 여성과 선장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국내 여행하기 좋은 섬 88곳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 10년째를 맞아 발표한 여행가기 좋은 섬에는 전남이 30개로 가장 많고 경남 17개, 인천 16개 순이었으며 기초지자체 중에는 인천 옹진군이 16개, 신안군 12개, 경남 통영시가 11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오는 8월 11일까지 찾아가고 싶은 섬을 방문해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도 지급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어린이 동물원이 다양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내 어린이 동물원이 지난해 박람회 기간 운영했던 생태설명회와 동물 먹이주기, 구조, 치료, 야생동물 방생 체험, 동물원 스탬프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밀수, 밀거래로 희생되는 동물들의 현실과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한 생태 체험 교육 공간인 국제멸종위기종 보호 전시관을 새롭게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